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족이라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부모인데 왜 날 이해하지 못할까? 자식인데 왜 이렇게 매정할까? 가족이니까 가장 잘 알 거라 믿었는데, 때로는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주는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치지만 그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사랑이 기대한 모습이 아닐 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모의 기대가 사랑을 가릴 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자신의 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갔어요. 우리 아이 대기업 취직했어요. 우리 아이 남들이 부러워해요. 부모는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 성적밖에 못 받아? 넌 대체 뭐가 문제야? 부모는 사랑이라 하지만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라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서 자식은 나는 있는 그대로 부족하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부모의 기대에 맞춰 좋은 아이가 되려 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부모가 원하는 직장을 선택하며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둘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자식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고 부모와의 대화를 피합니다. 부모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부모의 기대는 기대에서 끝나야 합니다. 기대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강요가 되어선 안 됩니다. 나는 내가 좋은 대학 가길 바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대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 기대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사랑을 거두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자식은 부모의 성취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명예를 위한 도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희생이 자식에게 빚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했어.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을 바쳤어. 이런 말들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한 일들은 대가를 바라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잘난 자식을 원하는가? 아니면 행복한 자식을 바라는가? 자식이 부모를 실망시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 깊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희생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가족이니까 존중하자. 가족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가족이니까 진짜 사랑을 배우자.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가족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와 자식, 돈 앞에서 멀어질 때. 부모와 자식은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돈이 개입되는 순간 그 관계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며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도 안 하냐? 부모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그걸 못해? 결혼할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부모는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돈을 이야기하며 자식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의무처럼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만 안 해줘? 이런 것도 안 도와주면서 무슨 부모예요? 우리 세대는 원래 부모가 지원해줘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한 의무를 요구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은 사랑이 아닌 거래 관계로 변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금전적 애착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사랑이 아닌 경제적 기대에 의해 움직이게 될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원망이 남습니다. 부모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한다. 자식은 내가 어려우니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셈을 하지 않는다. 계산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은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처럼 남는 순간 자식은 부모를 부담스러워하고 부모는 자식을 섭섭해하며 결국 서로가 멀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때는 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고 그 도움을 조건 없이 주어야 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기대기 전에 부모의 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말도 자식이니까 마땅이라는 말도 사랑이 아니라 강요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선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혼, 가족이 아닌 전쟁의 시작이 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바로 결혼입니다. 이전까지 부모와 자식은 한 팀이었지만 이제 자식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 부모야. 우리한테 먼저 잘해야지. 내 배우자만 중요하냐? 부모는 이제 뒷전이냐? 한편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 문제에 간섭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제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으면 저도 부모님을 그대로 볼 순 없어요. 결혼 후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를 경쟁자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애가 변했어. 우리한텐 신경도 안 쓰고 배우자한테만 잘하네. 하지만 자식 입장은 다릅니다. 내 가정을 지키려면 부모님과 적절한 거리를 둬야 해. 배우자가 부모님께 무례한 대접을 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갈등이 깊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부모는 자식의 결혼을 내 것을 잃는 것으로 여기고 자식은 부모의 간섭을 내 삶을 침범하는 것으로 느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역할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자식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지키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결혼이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를 더 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 후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상처만 남은 관계인가요? 네 번째, 서로를 무시할 때 관계는 무너진다. 부모와 자식, 서로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관계지만 어느 순간 존중이 사라질 때 그 사랑은 상처로 변합니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있나요? 혹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내가 뭘 알아?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부모님은 너무 구식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부모라고 다 맞는 건 아니죠. 부모는 자식이 철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가 시대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서로의 경험을 무시한 채 대화가 아닌 가르치려 드는 태도로 일관할 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벽이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세대 간 인식 충돌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경험이 정답이라 믿고 자식은 새로운 시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는 자식의 의견을 어린애의 치기라고 무시하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면 자식도 부모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려 하면 부모도 자식을 믿어줄 수 있습니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뭘 아냐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떤데? 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가 아니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여쭤야 합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다가설 때 가족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이 흉기가 될 때 가족이기에 쉽게 내뱉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미쳤어? 내가 사람 새끼냐?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들어본 적 있나요?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 순간은 그냥 감정이 앞섰을 뿐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한 번 뱉은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말을 들은 자식은 나는 부모에게 필요 없는 존재일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평생 마음속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늙으면 그냥 조용히 좀 있어.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그냥 돈만 줘. 부모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고 씁쓸한 마음을 삼킵니다. 심리학에서는 언어적 폭력이 신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남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때리면 아픈 건 금방 가시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난 순간 입을 닫아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가족을 평생 아프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잘못한 말은 사과해야 합니다.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 말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상처 줘서 미안해. 이 한마디가 관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지는 않았나요?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말은 사과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상처가 너무 깊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가족이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잠시 멀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운한 감정을 쌓아왔지만 그 감정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한 시간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울 뿐입니다.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 한다면 언제든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삶의 끝자락에서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조금 더 따뜻하게 대했더라면, 마음이 남아있을 때 용기를 냈더라면. 관계란 결국 남아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있다면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당신이 돌아보고 싶은 그때 부디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와의 갈등으로 마음의 거리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